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MBTI 세 번째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고드린 대로 이번 세 번째 MBTI 방송에서는 그 MBTI의 나의 유형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과 그 열등한 기능, 또 부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게 재미있는 거는 MBTI 유형마다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상황에서 쉽게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 따로 있고요. 근데 이 주기능의 반대가 열등 기능인데, 융에 의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건 개발이 되는데 많이 안 사용하는 유형들은 이제 무의식에 사실은 이제 이게 갇히게 된다. 그러면은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형태로 이게 갇혀 있게 되죠. 그게 열등 기능인데, 이 열등 기능이 이제 그때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아의 표피층이 약해지면서 얘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의외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나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보는데 요 주기능과 열등 기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또 이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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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기능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의 에너지 방향과 같은 방향의 기능이 주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생활 양식을 먼저 봐야 돼요. 제일 끝에 있는 네네네. JP. 그렇죠. JP.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그 이름 붙이기를 J는 판단형이라고 붙이고 그다음에 P는 인식형이라고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앞에 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인식형은 저희가 정보를 인식하는 S와 N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축에 있는 그렇죠. 거. 두 번째 축에 네.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P로 끝나는 유형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앞에 있는 인식 기능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외향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만약에 뭐 ESFP다. 그러면은 이제 인식형이잖아요. 그러면 S에 조그마한 외향형 이를 붙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로 밖으로 사용하는, 왜냐하면 생활 양식이라는 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식형에 이제 외향형을 붙이게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J다. 이런 사람들은 판단형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T냐 F냐. 그게 이제 저희가 축의 이름이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외향형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조그만 이를 이렇게 옆에 붙여놓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실제의 에너지 방향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그 S에 이를 붙였는데 실제로 ESFP는 외향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에너지 방향이 같죠. 그럼 그게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FP는 S가 주기능이에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실 텐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숙제다 적어볼까요? 거기 뭐 아무거나 하나를 그러면은 네네, 제가 하죠. 써볼게요. 한번 아무거나 써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걸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지금 INTJ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J니까 판단형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외향형을 붙일 부분이 N일까요, T일까요? 판단의 축이 어디죠? 판단축. T와 그쵸, F, T죠. 판단형. 그러니까 T에 저희가 살짝 E를 붙이게 되죠. 이 판단형을 외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봉봉은 앞에 에너지의 방향이 I죠. 그러니까 일치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기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능은 바로 옆에 있는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능만 찾을 수 있으면 열등 기능은 그 기능의 주기능의 반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봉봉 같은 경우는 N이 주기능이니까 이제 그 S가 열등 기능이 되는 거죠. 잘 활용을 안 하고 개발을 안 했던. 지금 부기능은 그러면 사고죠. 그렇죠, 그렇죠. 부기능은 바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두 번째에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부기능이 사고. 되고요. 그 부기능의 반대를 저희가 3차 기능이라고 하긴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조금 더 안 고급 드러나죠. 기능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ESFP. ESFP. 열등 기능 나오셨나? ESFP는 그 생활 양식 부분이 피인식형이니까 바로 이제 여기 S에 E가 붙게 되겠죠. E를 한번 네네. 붙여주시면 그래서 항상 왜냐하면 생활 양식은 외부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ESFP 경우는 에너지의 방향과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주기능이 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등 기능은 N
직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열등 기능 얘기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F를 들자면 F가 주기능인 사람은 감정형이 주기능인 사람은 사고형이 열등 기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모든 상황을 고려해주고 이러는데 만약에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굉장히 미성숙한 사고형이 이 아래에 있다가 확 튀어오르니까 누구보다 냉담하고 굉장히 독설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이 왜 화나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열등 기능이 튀어오르는 F의 열등 기능인 T가 딱 튀어오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 그 SN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직관형의 이제 열등 기능 뭐 S만라고 했을 때 그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냥 정보를 모호하게 다루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불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더 집요하고 더 강박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INFP인데 이렇게 설렁설렁 사실 모든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 조금 뭐가 걸린다 그러면 청소 같은 거 굉장히 엄격하게 할 때가 있고요. 설거지를 하는데 뭐 그릇이 종류별로 딱 이렇게 딱딱딱 안 돼 있으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능이 반대로 이제 그 S인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주기능이.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열등 기능은 직관형일 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왜 점 같은 거 몰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열등 기능이 올라오는 한 부분이에요. 예. 이제 이런 점술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고 그 뒤에서 사고형의 주기능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형이 열등 기능일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 안 하면 굉장히 그 평상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열이 받으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막 감정을 폭발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바로 열등 기능이 이제 그 나오는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등 기능을 잘 알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어느 정도 이해되고 좀 설명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